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볼게요. 먼저 1번은 2의 루트 3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루트 3, 루트 3 약분되고 2의 제곱 4.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함수 fx가 다음 것 같고요. 미분한 함수식을 알려줬네. 그럼 이제 적분해야 되겠지. 자, fx는 얘를 적분하니까 뭐가 돼? 요식을 적분하는 겁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부정적분을 구한 거니까 적분상수를 써주셔야 되겠죠. 먼저 1일 때 값 1 빼기 1 플러스 c가 1이라고 하니까 적분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1인 것을 알게 됐죠. 따라서 fx는 다음과 같아졌네.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요. 자, 문제에서는 F2일 때 값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F2일 때가 8 빼기 4 플러스 1이 돼서 문제의 정답은 보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선생님 보니까 지금 세타, 파이부터 세타까지가 지금 3, 4분면에 가게요. 세타는 3, 4분면. 그러면 이제 탄젠트만 플러스인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탄젠 세타가 지금 5분의 10이라고 그랬고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3, 4분면이니까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임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뭐 상제관계니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간단한 삼각형 그리셔서 탄젠트가 5분의 12가 나오는 상황, 당연히 13이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13분의 1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3분의 5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3분의 17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자, 보기 4번으로 가볼게. 자,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수식을 잡아줄 필요는 없고 0 마이너스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때 0 마이너스는 함수 f가 어디로 가? 이렇게 x가 이렇게 0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이때 함수식은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쪽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의 값은 뭐가 돼야겠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2 플러스니까 x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잖아. 그때 y는 요 위에서 밑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따라서 0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경우의 답은 0이 되니까 둘의 합은 마이너스 2. 보기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그림을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자, 1, 2, 3, 4까지는 뭐 쉽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5번의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5번. 5번은 함수 gx가 x 플러스 3 곱하기 fx라고 그랬고 문제에서는 f1일 때 2고 f'1일 때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g'1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 식을 미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미분해 봅시다. g'x는 두 식이 곱의 연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할 때는 번갈아 가면서 미분한다는 것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앞에 건 미분하니까 2x, 뒤에 건 그대로 쓰시고요.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미분해서 쓰는 방법 택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대입 2 곱하기 f1 플러스 1 들어가면 4가 되잖아. 그럼 여기 f'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1일 때 값이 2니까 여기 4가 되고 f'1 1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4가 돼서 경우에 구하고자 한 답은 8.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같이 볼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이참수하고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라 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x하고 5x가 만나는 x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정리해 주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 되잖아. 그러면 3x 바깥으로 빼서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 이 함수식을 이쁘게 그릴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상황으로 문제를 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x축이 있고 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면 0하고 2일 때 만나는 거고요. 그럼 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간단하게 이런 공식이 있지. s는 6분의 이차함수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경우에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서 만난다 그러면 x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하더라? 다음과 같이 여기에 절대값 a를 써주고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죠. 만약 얘가 베타가 되고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지. 그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다 암기하고 계시겠지만 잘 암기해 놓으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문제에서 정적분 값까지 굳이 구하지 않아도 6분의 이 식으로 하셔야 돼. 절대값 A 3이 되고 2-0의 3승이 되겠지. 그러니까 2의 제곱 4가 나오죠. 약분하면 2가 되고요. 2의 제곱 3승으로 약분 3승을 2로 약분해서 제곱 4가 되더라.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7번으로 가볼게. 첫 장인 등차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알려준 건 첫 장이 2인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6번째 장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결국에 첫 장부터 세 번째 장까지 더한 걸 두 번째 장까지 더한 걸 빼자 그러니까 세 번째 장만 남겠네요. 그러면 A6은 선생님 보면 이 A3과 같겠구나. 그럼 A6이 A 플러스 5D잖아. 여기서는 2 곱하기 A 플러스 2D가 되거든. 근데 첫 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2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은 2 플러스 5D가 되겠고요. 첫 장이 2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2 플러스 2D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식을 잠깐 써보면 될 것 같아. 여기가 2 플러스 5D, 여기 4 플러스 4D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이제 공차 D가 4D 넘어오면 2가 되네. 첫 장도 2고 공차도 2인 등차 수열이었어요. 그러면 수열 AN은 2N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자, S10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S10은 물론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 2K. 그럼 2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니까 요거 55잖아. 그러니까 110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까지 풀이를 해드렸고요. 8번을 같이 볼게요. 8번. 먼저 함수식을 보니까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 x가 a보다 적다일 땐 이렇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일 땐 2x 마이너스 a라고 하라고 해놓고, 문제에서는 요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fx의 제곱을 우리가 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 식을 토대로 해서 fx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뭐 따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할게요. 잠깐요. fx의 제곱을 하려니까 선생님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fx의 제곱은 얘의 제곱, 또 얘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a일 때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구나. 따라서 좌변식에서 a일 때 값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전체에 대한 제곱은 이쪽은 2a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같다 그러네요. 그럼 결국에 여기가 4a의 제곱, 그 다음에 2, 4, 6, 24인가요?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되었고요. 이쪽은 그냥 a의 제곱만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전개해 주셔서 넘어오니 3a의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은 0이 됐어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8, 24죠. 8a 플러스 12는 0. 근데 상수 a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상수 A값의 합은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두근의 합 8,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9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N이 홀수이면, 그러니까 홀수 번짝이면 이 식을 쓰고 짝수 번짝이면 이 식을 쓰라고 하는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n의 값에 따라서 n이 홀수일 때인 경우, 와우, n이 짝수인 경우 너무 두껍게 접혔네요, 그죠? 자, 이렇게 풀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9번 그런 문제를 보면 A 12번째 항이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1번째 항을 어떻게 계산해? 11번째 항은 홀수번째 항이니까 A 11번째 항의 분의 1은 12번째 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A 11번째 항의 값은 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걸 특별히 대단히 빨리 풀 것 같은 어떤 식을 만들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점화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약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노가다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수작업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11번째 항이 됐거든. 그럼 10번째 항이란 건 짝수번째 항이니까 결국에 8A10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8A10이 2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A 10번째 항은 뭐가 돼야 돼? 4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러면 9번째 항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가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10번째 항이. 따라서 이런 토대로 보니까 A 9번째 항은 뭐가 돼? 4가 되는 거지.
좀 반복되는 숫자들이 있나? 우선은 2분의 1이었다가 2였다가 그 다음에 4분의 1이었다 4였다 뭐 이런 정도. 2분의 1에 2로 그렇죠? 4분의 1에 4로 뭐 이렇게 가고 있긴 하네. 자, 이제 8은 짝수잖아. 그러면 8A 8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9번째 항이 돼야 된다는 거야. 4가. 그러면 따라서 8번째 항은 뭐가 돼야 돼? 다시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 그럼 이렇게 하면 7번째 항은 뭐가 돼?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항은 당연히 어디죠? 4분의 1. 그 다음에 5번째 항은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2분의 1이었다가 2, 4분의 1이었다가 4가 된 거죠. 선생님이 순서를 12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11번째 항이 2가 됐고요. 10번째 항이 다시 4분의 1, 9번째 항이 4, 8번째 항이 다시 2분의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7번째 항이 2, 6번째 항이 4분의 1, 5번째 항은 그러면 다시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럼 네 번째 항은 다시 뭐가 돼야 돼? 그치, 2분의 1이 돼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네 번째 항은 2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얘는 2분의 1이구나. 그럼 첫 번째 항은 4가 돼야 되겠군요. 네 번째 항이 2분의 1이 되고, 세 번째 항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4분의 1, 맨 첫 번째 항은 4. 아이고, 그냥 약간 노가다긴 한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 물론 규칙성은 있는데 그냥 구해도 충분히 해줄 수 있었던 문제. 자, 10번으로 갈게. 자, 이제 10번은 두 함수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둘이 이렇게 같다를 놓고 풀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n에 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밑이 같으니까 얘만 넘겨주시면 로그 n에 x에 x 플러스 3을 곱한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의 x 플러스 3은 n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물론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뭐 조건으로 따지면 x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 뭐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보셔요. 자, 그러면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실수 n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 n이 갖는 값은 요 2차식의 값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 이 y는 x의 x 플러스 3을 생각해 봐봐.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얘가 이제 그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가 0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0이 되거든. 선생님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그릴 걸. 그죠? 너무 생각 없이 그렸어요. 그죠?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거 다시 그릴게요. 이걸 다시 그리는 게 좋겠어요. 이걸 조금 더 이쁘게 그렸으면 좋았을 것을. 선생님 지금 끈 실수했네. 요거는 이렇게 우선은 삭제를 하고 이거 다시 그릴게요. 자, 먼저 x축을 그릴게요. 뭐 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분상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고 이 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선생님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잖아. 근데 문제에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1은 어디 있어요? 좀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2는 저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1일 때의 값이 한 이 정도고 2일 때의 값이 저 위에 있다라고 가정할게. 그냥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따라서 이 함수식이 x가 1일 때 어떤 값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 x가 1일 때의 값은 1, 1, 4가 되고요. x가 2일 때의 값은 몇이 되나 했더니 2하고 여기가 5가 되면 10이 되겠구나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n이라고 하는 값은 이 값보다 크고 이 값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4보다 큰 n은 10보다 적은 값이 되니까 n이 될 수 있는 값은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지. 대충 14, 14, 28에다가 7을 더하는 거니까 35.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그림 때문에 조금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제 문제 11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11번은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제 그래프에 약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연속의 함수 fx가 3차 함수일까, 무슨 사인 함수일까, 코사인 함수일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조건에 맞는 함수식을 찾아주시면 돼요. 우선은 0일 때 0이어야 되고요. 1일 때 1이어야 되고요.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6분의 1 정도 되는 값이야.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gx에 대해서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라는 게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잠깐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볼게. 조금 길게 늘어뜨려 볼까 싶어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죠. 0과 1 사이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굳이 뭐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건 조금 늘려서 조금 늘려볼게요. 네.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니까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0부터 1까지 정적분 값이 6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쌤하고 같이 먼저 0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1일 때 1이니까 요 점을 지난다고 해볼게. 자, 그래서 쌤이 여기선 점선 그리기가 조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그려보면 여기가 1이 됐고요. 여기가 또 1이 된 거죠. 자, 그래프는 6분의 1의 정적분 값을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6분의 1의 정적분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심하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물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조건에 맞게 요 넓이가 6분의 1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분의 1 정적분 값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보시기에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0부터 1까지 6분의 1이다를 만족시킨다. 그럼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그러면 우린 여기까지는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gx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보일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그림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지? 이땐 얘로 그리래. 적당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럼 쌤하고 이걸 한번 따져볼게. 먼저요 y는 fx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킬까 그러거든. x축의 대칭. 그러면 y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이 되지, 그지? 잘 배우셨죠? 이거 y는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평행 이동시킬 건데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시킬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y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1 되고요. y축의 방향 1만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았던 그래프는 이렇게 됐겠네. 먼저 함수 y는 fx를 x축에 대칭시킨 다음에 x축에 대칭시킨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구나. 자, 그러면 이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우리 한번 그려보십시다. 자, 천천히 잘 보세요. 지금 이쪽 그래프의 모양을 x축으로 어떻게 이동시킨다? x축으로 대칭시킨다는 거야. x축으로 대칭.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얘를 x축으로 이렇게 대칭시켰다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얘를 x축으로 이렇게 대칭시켰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하래. 한번 해볼게. 됐네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선생님하고 같이 봐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간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한 칸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을 거 아니야. 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어떻게 그린 거냐? g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부분이고요. 0부터 1까지는 이 부분의 그래프가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자, 기왕이면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해서 그림을 조금 잘 그려놓고 하십시다. 먼저 여기가 이제 포인트였고요. 이렇게 이어지죠.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긴 플러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좀 이따 선생님 문제를 언뜻 보니까 넓이를 계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의 넓이가 아까 정적분 값으로 몇이라고 그랬냐면 정적분 값으로 여기가 6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6분의 1이니까 여기는 뭐야? 6분의 5잖아. 근데 이 부분이 요 넓이하고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요 넓이는 6분의 5가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식을 정적분한다면 넓이는 1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은 걸 갖고 한번 보니까
얘는 주기가 2라고 그래요. 주기가 2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가 2니까 우리가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과 같이 요 그래프를 그려보십시다. 얘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주기가 2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지?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가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돼요. 자, 어이구, 왜 그래프가 또 죽었나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럴 때는 괜히 멋있게 그리지 말고 손으로 잘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그 쓸데없는 건 좀 지워야 되겠네요.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 이거는 지우개로 안 지워지니까 이거로 지워야 돼요. 네. 자, 이 정도만 갖고 한번 볼게요. 얘가 1이고 2고 얘가 3이고 요 값이 4고 그 다음에 이 값이 5라고 할게. 자, 그 문제는 뭔지 마무리할게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fx dx라고 그랬거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였군요. 여기까지였군요. 그림을 더 그려도 좋고요. 선생님이 보기엔 이렇게 더 그려도 좋긴 한데,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모양이 요 모양 그대로겠네.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 하면, 그럼 여러분 헷갈릴 거야. 다시 할게. 여기를 조금 늘립시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또 그려야 돼요.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다시 또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 선생님 이번엔 너무 이쁘게 안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얘가 갖는 값이, 여기에서 갖는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몇 가지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그랬는지 잠깐만, 2까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요 넓이에서부터 정적분 하라니까 요거 2까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의 넓이가 1이고 얘와의 넓이가 아까 합이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정적분 값은 우리가 무슨 10을 구해서 정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얘가 6분의 5가 되죠. 다시 한번 얘와 얘의 넓이 합이 1이고요. 얘와 얘의 넓이 합이 1이고요. 요 넓이 6분의 5인 거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6분의 12, 17이 되겠네.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었던 문제. 그림을 좀 선생님 아직 익숙치 않아서 조금 그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리 영역 수학 영역 12번의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볼게. 12번입니다. 먼저 선분 AB가 4고요. AC가 5고 뭐 길이 알려주는 거겠죠. 여기는 코사인 BAC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고 할 때 사각형 ABC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기 싫어서. 이때 선분 AC 위의 점 D와 선분 BC 위의 점 E에 대하여. 자, 이제 보통의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림에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보시고 중요한 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뭘 구하라는지 보니까 D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 D의 길이를 선생님과 같이 X 이렇게 할게요. 지금 표시해 준 게 보니까 BAC, 그 다음에 BDA, 즉 요각들을 표시를 해준 거군요. 요각들을 지금 정수형들이 표시해 준 거군요. BD, 가격 크기가 같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렇게 될 때 D2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고, 세타가 BAC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요 각을 세타라고 치환하고 문제를 볼게요.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알고 있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해줄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코사인 법칙을 위해서 BC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분, 조금 배기 싫어서요. 선분요. BC의 제곱은 선분 BC의 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BAC. 이건데 8분의 1이잖아. 코사인 세타. 계산을 해보니 16, 25고요. 8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5를 빼게 되네요. 그러면 36이 나오니까 선분 BC의 크기는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길이가 6인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변의 길이도 알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우선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몇이 돼야 돼?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되잖아요. 그죠? 밑변이 수직 이등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직각이고, 선생님하고 보면 요 길이가 코사인이 4분의 요 길이가, 여기를 m이라고 할까? 뭐든지 이렇게 자꾸 뭐가 많으면 정신이 없어서 여기를 선생님이 m이라고 할게. m. 그러면 요 길이 md의 길이가 4분의 3분 md가 뭐가 돼야 되냐면 8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md는 따라서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은 수직 이등분 된다 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이어서 요 길이가 1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이 돼야 돼? 당연히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전체적인 거 보면 이 각과 이 각도 지금 같은 거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지금 보이시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선을 그어볼까 싶어요. 수선. 아이고, 수선이 조금 이쁘지 않게 돼 있긴 했는데 같이 보시면 이렇게 좀 이어서 수선을 그릴게요. 자, 그러면 수직인 선을 그렸더니 안쪽은 좀 공간 여기 세트하거든요. 수직인 선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보시다시피 여기의 길이는 3이 되겠구나. 4고 3이에요. 16하고 9 빼니까 당연히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돼? 7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잖아. 루트 7. 그렇죠? 16에서 9 빼니까. 근데 여기가 세타란 말이에요. 여기가 세타. 그러면 따라서 요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선생님하고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내용을 보니까 따라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고 세타가 예각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잠깐 그림을 잠깐 생각해 보셔도 되거든요. 제곱식 이런 거 이용하지 않아도. 자, 그러면 삼각형으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 나오게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64에서 1 빼니까 97, 63, 3 루트 7이 되고, 따라서 사인 세타는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8분의 3 루트 7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사인 세타는 x분의 루트 7이거든. 그럼 루트 7 약분됐고요. 8분의 3이 x분의 1이니까 따라서 x는 3분의 8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보기 3. 자, 13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 0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다 해서 했습니다. 자, 함수 fx는 되게 간단해 보여요. 0부터 1까지는 다 3이고요. 1이 되면 1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얘가 주기가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문제 그림을 좀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뭐 그린다고 해도 뭐 크게 뭐 어려운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x, y축이 있고 그림도 되게 두껍네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 이제 그냥 수작업으로 그리는 게 낫겠어요. 너무 두꺼워. 잠깐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자, 어떻게 그리냐면 0부터 1까지는 그냥 3이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 3이야.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래요. 1일 때는 1. 그래서 좀 그림은 이상하지만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주기가 1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서 끝나는 함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가는 함수예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함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함수값이 되는 거지. 2, 3, 4일 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럼 보통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늘 보던 함수식이 아니면 갑자기 확 당황하거든. 선생님 이때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너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나열해서 식을 관찰해라 그래요. 나열만 해보시면 돼. 그러면 주어진 식을 우리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볼게요.
자,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요 3분의 1은 앞으로 빼주고요. K 곱하기 F 루트 K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식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다. 3분의 1 앞에 쓰고, 먼저 K가 1일 때는 1 곱하기 F 루트 1이에요. 그냥 루트 그대로 쓸게요. 2 곱하기 F 루트 2고요. 3 곱하기 F 루트 3이고, 뭐 쓰고 싶으면 20개 다 써도 될 것 같아. 루트 4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실 때 절대로 이게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결국에 한 20개항인데 뭐 빨리 구하면 얼마나 빨리 구하겠어,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서 결국에 20까지 F 노트 20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 아까 그림을 우리가 그려서 판단해 봤지만 함수가 정수일 때 함수값은 전부 다 1이고 정수가 아닐 때만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정수일 때가 뭔가 좀 생각해 볼게. 정수일 때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F 루트 1이 정수가 되고요. F 루트 또 몇이지? 4가 정수가 될 것이고, 뭐 이건 지워야겠다. 그 다음에 F 루트 9가 정수가 되죠. F3이니까 F 루트 16이 정수가 돼요. 근데 20까지에서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16개는 다 3인 거야. 다 3인 거야. 근데 16개를 일일이 다 구해서 계산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럼 이런 방법을 택해 봅시다. 전부 3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전부 3. 그러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면 교회 1, 2, 3, 4만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 곱하면 되냐면 20까지 더해서 곱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얘네들은 3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줘야 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3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3이라고 한 게 1일 때, 4일 때, 9일 때, 16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얘네들이 3은 아니지만 사실은 1이었거든. 그냥 다 빼버리고 안 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그러니까 1이란 말이야. 근데 요 앞에 있는 숫자는 1이고 요 앞에 있던 숫자는 4고 9고 16이니까 이렇게 식을 전개해서 간편하게 계산해 주시면 조금 더 빨라지겠지. 자,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곱하기 얘가 2분의 20의 1, 20, 2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건 간단히 계산해 보시면 요게 20, 30이거든요. 요거 30이에요. 90에서 30 빼니까 60이 남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거 약분해서 요거 약분하면 얘만 남으니까 210이 됐고요. 얘랑 얘 약분하면 20이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정답은 몇이 돼야 돼? 190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190. 몇 번일까요? 보기 5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기 5번이 정답. 14번 볼게. 먼저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두 양수 PQ와 그랬습니다. 양수래요. 가끔 이런 조건들을 처음에 나오는 조건들을 우리가 잊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있으니까 체킹.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3차 함수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 gx래요. 또 연속인 함수 gx가 있대요. 자,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양수 PQ의 합을 계산하라는 게 문제구나 라는 겁니다. 먼저 주어진 식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이 문제의 관건은 얘인 것 같아. 지금 보실 때 이 식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죠?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gx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이제 gx가 연속이니까 gx를 알아야 되는데 x 곱하기 gx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의미 깊은 식이 좀 보여요. 선생님 보기엔 요 값이죠. x만 바깥으로 빼줄게. 절대값 x에 얘가 fx-p 플러스 q인 함수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지. 자, x가 0보다 클 때하고 0보다 적을 때로 두 개 나눠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아. gx는 x가 0보다 크면 그냥 나오니까 약분돼서 결국에 절대값 f x-p 플러스 q의 그래프의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적다일 때인데 이때는 이게 마이너스 x로 나오기 때문에 x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잠깐 보시면 함수 gx가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이런 식이 나왔어요. fx-p 플러스 q.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의 절대값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선생님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애매한 게 있지. 왜냐면 절대값 x 때문에 요 절대값 x 때문에 이렇게 했긴 했는데 x가 0보다 크다일 때하고 0보다 적다일 때. 근데 이 함수는 앞서 얘기했지만 연속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럼 0일 때도 연속이 되기 위해선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둘의 식이 같은데 부호만 하나 마이너스 달고 있거든. 마이너스 달아도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건 둘 다 0이라는 거죠. x 이퀄 0일 때. 따라서 g0은 0이구나. 원점을 지나가는 함수구나. 이걸 판단해 주셔야 돼. 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우리가 판단한 상태에서 함수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함수 fx는 뭐라 그래?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식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하니까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됐고요. 따라서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되네. 그러면 함수식 자체가 이렇게 해서 f'x가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볼 때 요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갖고 3일 때 극소를 갖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몇을 갖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자꾸 움직이네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 따라서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극소값 계산해 볼게. 3일 때의 값이요. 27 마이너스 27 없어지네. 마이너스 27 12 마이너스 39가 되네요. 그죠? 이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이고 3일 때 마이너스 39인 함수식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선생님 보니까 요 포인트 극대일 때 포인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 밑에 있는 그림이구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었고요. 여기에는 극소값인데 3, 마이너스 39였구나 라는 정도를 알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식을 잠깐 볼게요. 지금 결국에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다 구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문제의 내용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것 같아요. g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값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한 개밖에 없대요. 자, 근데 우리는 극대극소를 다 갖는 함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gx는 요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원점을 지나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gx가 원점을 지나는 함수구나. 요게 평행 이동하는데 원점 지나가게 그려야 돼.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불연속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하고 잠깐 보시면 0보다 크다 할 때 절대값, 0보다 적다 할 때 마이너스 절대값이니까 0보다 적을 땐 다 음수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프를 상상을 해야 돼. 선생님 그래프 자꾸 지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림이 너무 많을 경우는 지워야지 어떻게. 자, 원점이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가정해 볼게. 이게 원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x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선생님이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다 절대값 그리고 0보다 적을 때는 마이너스 절대값 그러는데 얘는 0보다 작으니까 딱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 그럼 얘는 그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한 개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 그러네. 자,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 됐어. 요번에는 어디다 갖다 놓을까? 아까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중간 정도 갖다 놓을게요. 원점을 여기다 갖다 놓을게. 그러면 이제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요. 이쪽은 항상 절대값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고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뒤집혀요. 그럼 여기는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여기도 있고 선생님 보니까 여기도 있고요. 그럼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아까 원점이 어디 있었냐면 선생님하고 여러분 여기 있었던 거를 일리 갖고 왔거든. 그럼 이번에 여기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 이런 걸 귀찮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다시 뒤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재밌네요. 요번에 여기다 갖다 놓을게. 그럼 이제 x축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원점이래. 약간 느낌 오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여기는 어떻게 돼? 0보다 큰 데는 그냥 똑같이 그리라고. 0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뒤집으라고 그랬어요. 뒤집으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뒤집으면서 샥 이렇게 올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그대로 그려. 그럼 지금 선생님 보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딱 하나 있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조건에 맞잖아. 그러면 여기가 바로 요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럼 생각해 보자. 여기에 3, 마이너스 39가 있었는데 0,0으로 온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봅시다. 3, 마이너스 39가 있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는 p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q만큼 갔더니 원점으로 왔대.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3만큼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게 p는 마이너스 3이어야 돼. q는 39여야 되고. 근데 pq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의 조건에 맞는 결과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지. 자, 될 뻔한 게 안 됐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뭐 이제 다시 한번 그려야지 뭐 어떻게. 자, 똑같이 형태로 선생님 그렸거든요. 자, 이번에는 여기인 것 같아. 그지? 자, 원점을 여기다 갖다 놔볼게. 그러면 x축이 여기 있게 돼. 그러면 0보다 크다일 때는,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절대값 fx-p 플러스 q를 그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 위로 올려야 돼. 선생님 위로 올려볼게. 얘는 원래 0보다 크니까 그대로고, 얘는 위로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올려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그 다음 0보다 적을 때는 그냥 그리면 돼. 이렇게. 따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뭐가 됐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가 된 거지. 하나 있네.
그리고 요점은 원래 이 함수식의 극대점이었거든. 아까 극대가 몇이었는지 생각하고 잠깐 관찰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 했잖아. 아,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어떻게 이동을 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원점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평행 이동했을 때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y축의 방향은 7만큼 이동한 거잖아. 따라서 p는 1이란 양수, q는 7이란 양수니까 pq의 합은 8이 되는구나.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문제는 14번이지만 내용면에서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절대값 처리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평행 이동의 개념으로 특히 우리 학생들이 잘 못하는 거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보는 부분이 좀 약하시거든. 그것만 신경 쓰시면 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PQ의 합은 8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5번. t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네. 먼저 sin 2분의 파이 x. 그림을 그려야 될지도 모르니까 sin 2분의 파이 x는 어떤 값의 범위를 가질까 뭐 아니까 주기가 어떨까라는 걸 보는 게 좋겠지. 주기를 보면 지금 여기에 x에 4가 들어가면 2파이가 되는 걸 봐서 주기가 뭐야?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그지? 코사인 x도 역시 주기가 4가 되는 함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시면 sin 2파이 x의 값이 t거나 또는 사인이 아니지. 코사인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값이 t일 때 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방정식은 얘 실근 중에서 0부터 4까지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라고 하고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자고 그러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x의 값을 얘기하는 거면 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래프 그리는 게 한번 그려볼까요? 조금 얇게 잡아야 될 텐데 생각보다 조금만 얇게 잡아볼게요. 얇은지 않은 것 같은데. 야, x축이 됐고, 너무 두꺼운데.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얘가 더 낫겠어요. 요거는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y축도 이렇게 있고요. 네, y축 그렸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볼 때 x축, 얘가 x축, 얘가 y축이 되겠어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 사인 함수가 주기가 4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보면 주기가 4면 여기가 2가 되겠고 얘가 4가 되는 그런 형태의 사인 함수를 그려야 될 것 같아. 그지? 조금은 널찍하게 그려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사인 함수를 그렸고요. 코사인은 반대로 여기 그 다음에 점을 살살 꺾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꺾어지는 걸로 그려볼게요. 코사인의 그래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렸습니다. 자, 조금 베기시는 부분만 약간 손을 보죠. 이렇게 여기도 약간 베기 싫고 여기도 베기 싫고 해서 봤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를 그렸는데 잠깐 구분해야 하는 게 좋으니까 아니구나. 여기를 텍스트 변화 텍스트가 아니고요. 선생님 잘못 생각했어요. 스타일 변경해서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려놓은 얘는
y는 sin x의 그래프였고요. 지금 요거 그려놓은 거는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됐나? 그죠? 예, 맞아요. 지금 요거 2분의 파이 x 좀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 사인 2분의 파이 x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런 그래프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제 문제를 보니까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t에서 y는 t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에 대해서 알파 t와 베타 t의 합이 5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함수 y는 t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지. y는 t가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y는 t가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보면 y는 t가 여기에서 요 아래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0부터 4까지니까 우리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갈 게 만나는 점 4점이 나오는데요. 요거 해서 4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을 우리가 알파 t라고 하자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라는 얘기야. t일 때 제일 작은 값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베타 t라고 하자. 여기 베타라는 얘기예요. t일 때 베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제일 큰 값이다 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하고 얘 합이 지금 5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여기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가 몇일까요?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사인 여기 가운데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4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이제 여기를 지나가게 이렇게 선을 그어 주잖아요. 그러면 쌤이 조금 진하게 그려졌는데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가 요 점을 지나가게 잡아 놓으면 여기가 몇이냐면 여기가 3이고 2니까 간단하게 여기는 뭐가 될까? 이때 x는 2분의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알파 t와 베타 t의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t 플러스 베타 t를 2로 나눈 값이 바로 얘 2분의 5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므로 알파 t 플러스 베타 t는 당근 몇이야? 5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기억은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 그림을 계속 그릴 수는 없어서 내용을 잠깐 보십시다.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값은 베타 0에서 알파 0, 그러니까 t가 0일 때의 값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t가 0일 때 값, 그러니까 t가 0일 때 제일 큰 x 값과 제일 작은 x 값의 차이와 같다가 된다는 범위는 t가 0부터 2 루트 2일 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건 분명하잖아. 요 분명한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t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t가 0이면 선생님 요건 우린 끝난 거니까 요 t를 좀 위로 가져가 볼게. 됐네요. 위로 가져갔더니 지금 만나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얘는 0을 포함하기 때문에 0을 포함하기 때문에 얘 돼요. 얘가 알파 0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0. 자, 그 다음에 만나는 걸 볼까요? 여기서 만나네요. 여기서 만나고요. 여기서 만나고요. 4 이하니까 그 다음 만나는 건 없죠. 여기 4는 요건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 베타 0에서 지금 보이시는 베타 0에서 알파 0을 빼면 베타 0이 여기가 몇이냐면 3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지.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은 몇이구나?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베타 0과 알파 0을 갖고 있는 이 포인트를 선생님과 같이 잘 봐봐. 얘를 움직일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여 볼게. 이렇게 움직여 볼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뭐가 보일 텐데 이건 왜 갑자기 떠서 얘가 같이 움직이면 잠깐요. 얘가 지금 선택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게 선택이 돼서 자, 요러 길이가 왜 또 짧아졌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요건 우선 생략할게요. 좀 헷갈린 것 같아서 지금 얘가 여기 있던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처음 했던 게 여기 있던 거지. 여기 짧아졌지? 희한하네. 자, 그러면 0이었던 거 중에서 아까 요거하고 요거 체크해 놨었으니까 그냥 봅시다. 이거하고 이건데 얘가 올라가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그 길이가 변하진 않겠지. 그럼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간다고 볼게. 왜냐면 여기서 보니까 t가 2루트이라고 그랬거든. 45도일 때 그렇잖아.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45도일 때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2루트이 된다. 2분의 루트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를 지나가게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렸어, 선생님이. 아이고 힘들어. 미안합니다. 삐뚤삐뚤 됐죠. 그러면 이제 만나는 포인트를 잠깐 보니까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요. 그죠? 근데 아까 지금 봐봐. 여기서 선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선생님 색칠을 살짝 노란색으로 해볼게.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고 지금 여기 부분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그대로 따라서 올라간 것처럼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됐기 때문에 이 길이가 서로 어떨까? 같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럼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선을 하나 그려볼게. 지금은 이제 훨씬 더 크게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더 헷갈릴 수도 있긴 해. 자꾸 그리면. 근데 헷갈리면 그려야지 뭐 어떻게. 자, 이번에는 까만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려볼게. 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포인트를 한번 색칠을 해보니까 어디예요?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를 넘어가지? 여기가 4니까. 4를 넘어가진 않는구나. 여기군요, 여기. 그죠? 아직 4를 넘어, 여기가 4니까. 그지? 4일 때 Y값이니까. 그러면 선생님하고 보실 때 여기가 알파 t가 되는 거지. 여기가 베타 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생각했던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얘는 훨씬 더 어떻게 길어져 버렸죠.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아, 그러면 t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문제의 니은도 맞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거군. 자, 이제 디귿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다 보고는 선생님 보기에 조금 설명하기가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다시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선생님이 잠깐 편집을 할게. 자, 선생님이 드라마틱하게 그림을 미리 그렸습니다. 그럼 한번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디귿인데요. 여러분 자꾸 알파 t1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y가 t1일 때 처음으로 만나는 제일 작은 x값, t2일 때 x값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건데요. t2가 t1보다 지금 커요. 그러니까 t2가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볼 때는 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에 선생님이 요런 라인을 하나 살짝 그려 볼게. 여기다가 그치 이렇게 한번 그려 볼까? 그냥 선생님이 조금 두껍게 이렇게 그려 볼게. 자,
요거를 그려놓고 나니까 지금 어떤 게 보이냐면 제게요. 요거는 너무 어려워요. 잠깐 선생님이 확대를 확 해서 여기를 봐드릴게요. 그냥 선을 라인을 그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조금 어렵습니다. 요 같은 값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가 선생님 보기에 T1이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T2가 될 때라고 생각할게. T2. 여기가 T1이고요. 그러면 라인을 한번 그어보자고. 그러면 이때 라인을 우리가 그어보면 라인이 좀 얇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라인이 너무 두껍게 나오면요 우리 학생들 보기가 안 좋아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라인 그어볼까요? 아니 잠깐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잘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조금 특이한 색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됐어요. 이 색으로 제일 얇게 됐어. 자, 이걸로 한번 선을 그려볼게.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게 이렇게 그릴 거야, 선생님이. 자, 이렇게 그렸더니 만나는 포인트가 생겼죠. 뭐예요? 여기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갑자기 움직임 어떡하노? 잠깐만. 선을 하나 두 개 더 그어놓고 합시다. 요것도 그어놓고 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그어놓고 할게요. 자, 선을 두 개 다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봐야죠. 지금 이제 선을 그어놓고 선생님 보니까 여기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알파 t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알파 t2가 되는 거지. 아, 여기가 알파 t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점이 요 점이잖아. 그 다음에 요건데 뒤에 요 세 점은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선 이거잖아. 그 처음에 제일 작은 x값이 서로 같더라는 거지. 아, 알파 t2가 서로 같구나. 그럼 뭐로 같은 거냐? 그냥 알파로 같다고 생각할게. 괜찮나? 그러니까 요 값이 알파라고 하자고. x는 알파. 그러면 x는 알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 하여간에 얘가 서로 같은 값이야. 같은 x 값이야. 아, 그럼 요거일 때 얘가 갖는 값이 이거잖아. 그러면 요때 요게 뭐가 되냐면 2파이 x 값인데 이게 2파이 x의 x 값이 얘네들이니까 얘네들을 요걸 통째로 알파라고 하자. 그럼 이제 이렇게 통째로 알파라고 해봤더니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때 알파는 여기 들어가는 값이야. 알파는 여기 들어가는 값이야. 근데 여기에 알파 t2가 알파 t1이 들어가면 얘가 알파라고 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자, 그러면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근데 t2가 뭐였냐면 코사인이거든. 위에 있는 게 코사인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에서 잠깐만 책에 얘기하는 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얘기 지우개가 걸려 있어서 그렇구나. 자, 요 얘기가 t2-t1은 선생님이 느낌을 보기에는 코사인 알파에서 사인 알파를 뺀 값이 2분의 1이야 라고 얘기한 거고요. 문제에서 t1 곱하기 t2는 요거는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알파를 곱한 값이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로 얘이면 얘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수원에서 배울 때 제곱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값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를 제곱해 보는 거지. 색이 너무 약하죠. 조금 진한 값으로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을 해보면 얘가 4분의 1이 돼요.
코사인 알파의 제곱 사인 알파의 제곱 1이고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얘가 4분의 1이 되니까 넘기고 정리하면 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뭐가 되나 4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는 당연히 8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근데 문제는 얘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보시다시피 디귿은 틀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기역과 니은이구나 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하나씩 따지고 또 이제 시험 시간이 약간 촉박하고 하면 이걸 오래 붙들고 있는 게 막 겁이 날 수도 있거든. 근데 차분하게 좀 자신감을 갖고 풀어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16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답답형 문제 16번인데요. 뭐 주어진 식을 선생님 보니까 로그 4에 3분의 2 곱하기 24 하면 되겠어요. 38이 24잖아. 그러면 로그 4에 16이니까 4의 제곱이 돼서 문제의 정답은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자, 문제 17번을 같이 보십시다. 17번. 먼저 함수 fx를 미분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미분해 볼게요.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래서 0이 되니까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돼서 뭐 다음 같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 그래서 극속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일 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뿔마 뿔 그러니까 1일 때 극소를 갖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에서는 1일 때의 값은 몇이 되나 했더니 1 빼기 3 더하기 12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10이 되나요? 그죠? 그래서 A는 1이고 F1은 10이니까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A 플러스 F1의 값은 A 플러스 FA죠. 이 두 값을 합해서 11이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해드렸고요. 문제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18번을 보십시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자, 먼저 모든 항이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A2는 AR의 값인데 36이라고 그러네요. A2는 AR인데 36. A7은 AR의 6승이고요. 3분의 1에 AR의 4승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 A는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아래 4승 약분하면 아래 제곱이 남는데 아래 제곱이 3분의 1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정도만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A 6번째 항을 계산하려니까 AR의 5승이 되는 거구나. 그럼 얘가 AR 곱하기 아래 4승인 거고요. AR은 36이고요. 아래 4승은 아래 제곱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 그럼 따라서 4, 9, 36, 4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실 때 6번째 항의 값은 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속도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고요. 시각 T는 0에서 점 P의 위치는 0이다. 근데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위치라고 하는 X는 요거 시작 위치, 초기 위치라고 그러고요. 0부터 T까지 VT, D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T가 0에서 점 P의 위치가 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얘는 지금 0이 된 거지. 그런데 시각 1에서 그 위치가 마이너스 3이래. 얘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0부터 1까지 VT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인데 아마 이 얘기는 여기서의 K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마이너스 3 얘는 T의 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KT의 0부터 1까지의 값이니까요. 그냥 1만 잘 집어넣으면 되지.
이식부터 쓸게. 1 빼기 2 플러스 k가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래. 따라서 k는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넘어가니까. 됐네. 자, 그래서 VT를 알게 됐어요. V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가 됐지. 자, 최종 문제가 구하자고 하는 건 뭘까? 자, 그러면 이제 시각 t가 1부터 3까지 해서 전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하래. 1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 그러면 간단하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 dt 하는 거죠. 즉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움직인 거리면 절대값 해야 되는데 지금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정적분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t의 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 1부터 3까지 27에서 1 빼니까 26이 되고요. 9에서 1 빼면 8이 16 되고 그 다음에 3 빼기 1 2죠. 4가 되나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결국에 26에서 20을 뺀 값이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주관식이었나요?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 6 이렇게 된 거죠. 20번 문제 볼게. 실수 A와 함수 fx 3차함수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다 할 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의외인데 왜냐면 fx가 극값을 갖는다 라고 보면 얘만 해도 두 개를 갖잖아, 그지? 근데 gx는 상당히 차수도 커 보이는데, 그지? 우리가 극값을 하나밖에 안 갖는데, 그러면 우선 fx부터 분석을 해보고 우리 해봅시다. fx를 분석을 해볼게. 자, 그러면 f'x를 먼저 조사해 보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야. 얘가 0 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3으로 약분하고 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퀄 0가 되고요.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따라서 x는 몇이 돼? 3 또는 5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러면 미리 보실 수 있게 한번 잠깐 보면 x가 3일 때 x가 5일 때가 있는데 뿔마 뿔이니까 이때 극대 갖고 이쪽 극소 갖는 형태의 함수가 바로 fx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네요. 자, 그럼 gx를 한번 바라볼게요. gx는 식을 보니까 뭐 처음부터 이거 잘 정돈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야. 우선은 요게 t에 관한 함수거든. 근데 지금 fx가 있으니까 상수처럼 생각해서 요렇게 곱한 값에 fx는 바깥으로 빼놓게 a부터 x까지 그래 놓고 여기 ft의 몇 승? 4승 dt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부분을 쓰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몇 승이 되나 5승 dt가 된 거지, 그지? 자, 드디어 이제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을 했어요. 앞에 거 미분하니까 f'x 되고요. 뒤에 거 그대로. 그래서 ft의 4승 dt가 됐고요. 자, 뒤에 거 미분하면 fx의 4승으로 나오니까 전체는 fx의 5승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fx의 5승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두 값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요식만 남게 되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앞서서 했었지만 얘가 극값을 갖는 경우 x가 3 또는 5일 때 극값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요식만 남았거든. 근데 얘가 지금 요식만 잠깐 뽑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요건 이제 요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는 답은 맞춘 학생들이 있을 건데 실제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 자,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y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선생님 보니까
ft의 4승 dt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fx가 3차니까 얘가 사실은 12차 함수지. 거기다 4차기 때문에 얘는 어때? 이렇게 선생님 보기에는 이렇게 4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12차인데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 식은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선생님 4차 함수를 그렸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함수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얘가 도함수라는 거지. 그러면 함수 얘를 갖다가 부정적분을 구해서 정적분을 하면 원래 얘 부정적분 함수는 뭐야? 계속하는 증가하는 증가함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0이 되는 값이 언제냐? a일 때라는 거지. 그러면 이 함수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은 이해했었으면 이 함수는 따지고 나니까 뭐가 되더라? 얘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다른 것 같다는 거야. 뭐냐? x-a가 있고 어떤 함수식이 또 여기에 gx 쓰면 안 되지. hx라는 어떤 함수식이 있다. 요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외에 어떤 함수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g'x는 어떻게 됐을까? f'x를 보니까 아까 3 곱하기 x-3, x-5 이렇게 됐었잖아. 그러면 얘는 x-a 곱하기 hx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0이 되는 게 하는 값이 아까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선생님 보기에 얘가 만약 얘와 같다든지 얘가 얘와 같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a가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식은 3 곱하기 x-3의 제곱 x-5 hx가 되는 거지. 그러면 3일 때 어떻게 돼? 접하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도함수가 여기서 접했어. 이 극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이해 가요? 그러면 이때 극값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반대로 반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a가 5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봐. a가 5인 경우야. 그러면 g'x는 어떻게 돼? 지금 써있는 대로 한번 해보면 3 곱하기 x-3 x-5의 제곱 곱하기 hx의 모양을 띄운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림이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5에서 접하고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지. 이거 극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감소하다가 도함수니까 증가하다가 다시 0 됐다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그래서 극값은 요때 하나만 갖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3이거나 5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a 값의 합은 당근 몇이어야 돼?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20번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문제 21번으로 갈게요. 21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가를 보니까 제일 먼저 가를 보니까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승 마이너스 64 곱하기 fx 이퀄 0 그랬거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이 방정식이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래요. 그럼 여기서 근을 갖는 거를 여기서 가져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참수 fx가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그랬네.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요.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알파하고 베타 이 값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얘가 x축 밑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는 잠깐만, 최소값이 음수라는 거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갖고 있는 근이 얘의 근과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돼버리네. 그럼 여기에서도 근을 두 개 가져야 돼. 그러면 x의 n승 마이너스 64가 0이 되게 하는 x의 n승은 64고 x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64가 돼야겠다. 근이 두 개여야 되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 되겠군요. 그러면 결국에 이 두 근은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었을 거고, 베타는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의 n분의 6승이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서로 대칭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는 y축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fx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fx를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 보니까 fx는 x제곱 요거 k라고 하자. 양이 음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를 k 이렇게 하면 되지. 2의 n분의 잠깐만, 지금 잠깐 다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k라고 해놓고 이 두 값을 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곱할 거니까 2의 n분의 12승 마이너스 k가 0이 되어야 해. 근데 k는 2의 n분의 12승이 되잖아. 근데 음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k는 양의 정수가 돼야 되거든. 그 양의 정수가 되기 위해서 n은 12의 약수인 1, 그 다음에 잠깐, 여기서 1, 2, 3, 4, 6, 12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실근 두 개를 갖기 위해서는 얘가 홀수 제곱근이면 근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홀수는 제외하고, 그러면 2, 4, 6, 1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래서 n의 값의 합을 계산해라고 했으니까 n의 값의 합은 2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4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22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22번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fx 이퀄 제로가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있다면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x축이 이렇게 돼서 근이 두 개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지금 fx가 실근이 되는 게 여기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얘가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나 베타가 돼야 되잖아. 0이 될 때가 알파 베타니까 x-f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럼 fx 입장에서 보면 fx는 뭐가 돼야 돼? fx 넘기고 알파 넘어가면 x-알파이거나 fx는 x- 베타여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f1이 4고 f'1이 1이고요.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은 4야. 1일 때 그 기울기가 1이고요. f'0은 1이구나 라고 할 때, 1보다 크다라고 할 때 f0일 때의 그 값을 분수값으로 나오는 모양이구나, 그죠? P분의 Q라고 할 때 P와 Q의 합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뭐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요 점에서 만났고 요 점에서 만났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죠. fx는 근데 x-알파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알파인 걸 얘기하는 거죠. 를 지나가요. 그리고 베타를 여기를 지나가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저쪽에서 하나까지 세 개, 네 개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만약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고 하더라도 개수가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그랬는데 4개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볼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그럼 알파일 때 만약에 평행하게 지나갔다고 생각할게. 접해서 지나갔다고 생각할게. 근데 베타일 때 이렇게 지나가지. 여기서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지나가니까 얘랑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생님이 그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쪽에서 죽어도 만날 수 없네요. 하면서 이쪽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최소해도 몇 개가 나와? 4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네. 지금 이것도 선생님 일부러 접하게 그린 거거든. 자, 그러면 요 두 경우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요 두 경우는 아니에요. 자, 보통 이 경우로 우리가 많이 해보는데 이 경우는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반대의 경우로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아까처럼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X축이 여기 있는 경우, 그죠? X축이 여기 있는 경우, 또 X축이 여기 있는 경우로 보고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볼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된다고 쓸게. 그럼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요. x-알파, 알파일 때 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지나갈까? 얘가 물론 이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고 우선 베타일 때는 어떻게 지나가나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여기를 지나가는데 얘가 약간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데 만약에 접해서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지나가면서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이 경우는요. 이렇게 지나가고요. 베타일 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면 얘도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네.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고 하면 지금 요게 지금 눈에 팍 밟히는데요. 요 모양이요. 왜 그럴까? 왜 삐뚤어지죠? 요 모양, 요 모양. 왜 그러냐면 얘가 X축이라고 했으니까 X축 위에 그려진 거는 요 부분밖에 없어요, 얘는. 근데 여기가 1,4를 지난다니까 뭐 여기가 x가 1이어서 여기가 1,4라고 하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 그래서 이 경우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 안 돼요. 그럼 지울게. 결국에 기울기가 1이라고 했는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기울기가 1이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부분이 여기 있었나 봐요.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접해서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니야. 알파하고 베타일 때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나갔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럼 식을 보면 여기가 y는 x 마이너스 알파였고 여기가 y는 x 마이너스 베타잖아. 근데 여기가 x가 1일 때 4라고 그랬으니까 1,4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y가 4일 때 x가 1이라니까 알파의 값이 나오지. 알파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함수 fx는 쌤과 같이 잠깐만 3차 함수라고 그랬거든요. 3차 함수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라고 그랬으니까 k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지금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요 1일 때 4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 함수식에서 보면 1일 때 몇이어야 돼? 4여야 돼. 먼저 한번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k가 됐고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6이 되고 1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 돼야 돼? 4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 보자. 자, 요거 하나, 이번에 두 번째 걸로 얘를 미분해 보니까 f'x 앞에 거 미분하면 2k 곱하기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뒤에 건 k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미분하면 1이니까 그대로. 근데 그냥 요 상황에서 그냥 바로 할게. 정리할까요? 정리할 필요 없지? 자, 그러면 이제 f'1이 1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f'1이 1이라고 그랬거든. f'1 한번 집어넣어 보자. 1 집어넣어 보면 얘가 2k가 되고 얘가 4가 되니까 8k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16k가 되죠. 16k가 됐어요. 16k. 그래서 얘가 1이란 말이야. 정리해 볼게. 지금 요 식과 요 식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연립해야 될 것 같아. 4하고 4는 우선 약분해 봅시다. 그럼 얘가 여기가 4가 되잖아. 그럼 우리는 알게 된 게 4k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 2배네. 그러면 얘가 2 플러스 16k가 1이 되니까 16k는 마이너스 1이고 k는 뭐가 되는 거야? 16분의 마이너스 16분의 1이구나. 잠깐만요. k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왔잖아. 자, 이제 베타도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어야겠다. 베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어디다 집어넣는지 잘 보셔요. 식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이걸로 쓰면 안 되겠네. 조금 진한 걸로 쓰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가 1이 된단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자, 그래서 여기가 1이 됐고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1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됐고 갑자기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베타는 몇이 돼? 5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지. 자, 문제가 최종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보기 전에 fx를 작성해 놓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다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식이 조금 줄여서. 자, 따라서 fx는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에 베타가 오니까 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요. 0일 때의 값 P분의 Q, 0일 때의 값의 분모 분자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0을 집어넣어 봐야 되네요.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이고 여기 0 집어넣으면 9가 되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래서 결국에 16분의 5, 9, 45가 나옵니다. 더 이상 약분도 안 되네요. 그래서 P와 Q의 합은 50, 61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